여러분,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행복이 마치 복권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인생,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기시나요? 만약 행복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마치 저 멀리 있는 결승선에서 주어지는 보상처럼 기다립니다. 그 회사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야. 살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해지겠지.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늦춰주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기쁨이 저절로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특히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지치고 번아웃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보다 머릿속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리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자체가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행복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일 때 말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가짜 기쁨을 줬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위에 억지 미소를 덧씌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소 짓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 아무리 작고 희미하더라도 여전히 살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작은 불씨,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젠가라는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라는 희망 고문에 익숙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대기업에 취직하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면, 그때가 되면 비로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이제 행복해도 좋아라는 초록불을 켜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살만 빼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승진만 하면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거야. 이 말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덫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넌 아직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어.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잖아. 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 인생의 대기실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보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미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집을 사고 그 후에 진짜 인생을 시작하리라 다짐했죠.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늘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야. 난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준비가 안 됐어 친구들이 여행이나 모임에 초대해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집중해야 해. 기쁨은 나중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하던 직장을 얻었지만 그곳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샀지만 텅 빈 공간은 공허함만 안겨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왔지만 기쁨을 미루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떻게 마음을 연결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미나는 수년이 흘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느 정거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젠가라는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연애 상태, 당신의 과거를 모두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나는 살아있고 이 순간에 감사해 라고 되뇌는 것.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주방에서 막춤을 추는 것. 나를 지치게 하는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를 채워주는 무언가에 예라고 말하는 것. 당신의 달력에는 행복이 도착하기로 예정된 마법 같은 날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정표를 통과했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기다림을 멈출 때, 미루는 것을 멈출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당신의 진짜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할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 행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햇살이 비추듯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복에는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마치 부차적인 것, 선택사항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다른 모든 중요한 일들이 끝난 후에나 누릴 수 있는 사치품처럼 여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나요? 마감일을 맞추고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나요? 우리는 직장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합니다. 몸이 휴식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업무, 또 하나의 회의, 또 하나의 부탁에 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한 무언가를 할 때면 갑자기 그것이 이기적이고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근육이 아니라 기분처럼 다룹니다. 당연히 찾아와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행복은 기술이고 연습이며 반복해서 가꾸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라톤을 위해 훈련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사업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몸을 단련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고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직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왜 평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 걸까요? 왜 회의 시간을 잡는 것처럼 웃을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 걸까요? 왜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기분 좋은 상태를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지는 않는 걸까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투잡을 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은 잘 먹고 공과 금은 밀리지 않았으며 집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녀는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고 강인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고 있고 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몇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15분 의식적으로 나를 살아있게 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고 중심을 잡게 해주는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피부로 느끼고 영혼을 움직이는 음악을 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난 아직 여기 있어.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당신을 웃게 만드는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 5페이지를 읽는 것. 아주 작은 기쁨의 조각이라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약이고 치유이며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무거운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출근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청소하기 싫을 때 자신을 다그치는 것처럼 당신은 행복과 가벼움, 평화를 향해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의 행복을 훔쳐가는 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것은 항상 거창한 트라우마나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천 번의 작은 상처들, 즉 사소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을 느낀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만듭니다. 행복에는 조용하고 교활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인스타그램을 열고 누군가의 완벽한 하루, 완벽한 몸매, 완벽한 휴가를 봅니다. 그것이 연출되고 보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현실을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느꼈던 소소한 만족감은 부족함으로 변질됩니다. 둠스크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 분노, 비극을 접하며 우리는 세상이 온통 문제투성이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아침 첫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의 공포와 불안, 결핍을 먹이면서 어떻게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 역시 교활한 도둑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뒤처지고 있다고, 휴식은 게으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 후에야 행복이 허락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숨 쉴 틈을 달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방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는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방치가 쌓여 당신의 영혼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만큼 기쁨을 빠르게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공간이며 당신의 관심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알림 하나하나, 비교 하나하나를 통해 그것을 조각조각 훔쳐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습관, 앱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경계를 설정하세요. 아침 시간을 당신의 인생이 걸린 것처럼 보호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매일의 행복을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행복은 기분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근육과도 같아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스템, 리듬,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영감에 차서, 에너지 넘치게, 그날의 단어를 정하고 그것을 당신의 다으로 삼으세요. 다음으로 하루에 단 10분 기쁨 충전 시간을 가지세요. 변명은 없습니다. 생산적일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는 10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주방에서 춤을 추거나 햇살을 쬐거나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의 뇌에 쌓인 스트레스를 초기화하고 당신의 신경계에 너는 살아남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야. 좋은 기분을 느껴도 괜찮아 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밀 무기인 감사를 연습하세요. 거창한 감사가 아닙니다.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기분 좋은 순간, 친구의 메시지에 웃음이 터지는 순간, 그 순간을 멈춰서 이건 소중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해주세요. 우리의 뇌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데 익숙하지만 올바른 것을 알아차리도록 재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에 예라고 말하세요. 의무감 때문에 예라고 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삶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에 예라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하기 어려운 날들에 대하여. 어떤 아침에는 행복이 아주 낯선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러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슬픔, 무언가를 상실한 아픔, 원치 않는 삶에 갇혀버린 막막함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순간에 당신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웃지 않으면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그저 애쓰는 것입니다. 성공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애쓰는 것.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물 한 잔을 마시려 애쓰고 창문을 열어 빛이 얼굴에 닿게 하려 애쓰는 것. 속으로 울고 있더라도 거울 속 자신에게 5초 동안 미소 지으려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고통을 지우지는 못하더라도 고통을 통과할 길을 만들어주는 작은 실천들. 그것이 힘든 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짜로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 영원히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복이 항상 요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행복은 아주 조용합니다. 공황 발작이 끝난 후 마침내 내쉬는 한숨 속에 내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밖으로 나가 걷는 5분의 산책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먹기를 선택하고 울기를 선택하고 느끼기를 선택하고 살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당신은 슬픔과 평화를, 분노와 기쁨을, 애도와 웃음을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며 항상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날에는 스스로에게 불완전할 수 있는 허락을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은 치유된 자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부서진 곳에서도 괜찮지 않을 때에도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요. 행복은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심이고 연습이며 매일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밀어붙여야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끼는 용기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힘들 때조차, 세상이 시끄럽고 당신의 마음이 조용할 때조차 말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어지럽고 예측 불가능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신성하며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공기가 피부에 닿게 하세요. 당신이 여전히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세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노래를 트세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설령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하는 것이 어쩌면 당신이 정말 괜찮다는 진실로 당신을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세요. 인생이 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소중하고 이 삶은 당신의 것이며 아직 사랑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힘든 날들이 당신에게서 그 사실을 훔쳐가게 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기쁨의 한순간, 평화의 한숨.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여러분,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행복이 마치 복권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인생,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기시나요? 만약 행복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마치 저 멀리 있는 결승선에서 주어지는 보상처럼 기다립니다. 그 회사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야. 살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해지겠지.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늦춰주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기쁨이 저절로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특히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지치고 번아웃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보다 머릿속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리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자체가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행복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일 때 말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가짜 기쁨을 줬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위에 억지 미소를 덧씌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소 짓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 아무리 작고 희미하더라도 여전히 살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작은 불씨,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젠가라는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라는 희망 고문에 익숙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대기업에 취직하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면, 그때가 되면 비로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이제 행복해도 좋아라는 초록불을 켜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살만 빼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승진만 하면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거야. 이 말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덫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넌 아직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어.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잖아. 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 인생의 대기실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보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미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집을 사고 그 후에 진짜 인생을 시작하리라 다짐했죠.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늘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야. 난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준비가 안 됐어. 친구들이 여행이나 모임에 초대해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집중해야 해. 기쁨은 나중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하던 직장을 얻었지만 그곳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샀지만 텅 빈 공간은 공허함만 안겨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왔지만 기쁨을 미루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떻게 마음을 연결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미나는 수년이 흘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느 정거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젠가라는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연애 상태, 당신의 과거를 모두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나는 살아있고 이 순간에 감사해라고 되뇌는 것.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주방에서 막춤을 추는 것. 나를 지치게 하는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를 채워주는 무언가에 예라고 말하는 것. 당신의 달력에는 행복이 도착하기로 예정된 마법 같은 날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정표를 통과했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기다림을 멈출 때, 미루는 것을 멈출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당신의 진짜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할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 행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햇살이 비추듯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복에는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마치 부차적인 것, 선택사항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다른 모든 중요한 일들이 끝난 후에나 누릴 수 있는 사치품처럼 여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나요? 마감일을 맞추고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나요? 우리는 직장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합니다. 몸이 휴식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업무, 또 하나의 회의, 또 하나의 부탁에 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한 무언가를 할 때면 갑자기 그것이 이기적이고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근육이 아니라 기분처럼 다룹니다. 당연히 찾아와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행복은 기술이고 연습이며 반복해서 가꾸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라톤을 위해 훈련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사업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몸을 단련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고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직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왜 평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 걸까요? 왜 회의 시간을 잡는 것처럼 웃을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 걸까요? 왜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기분 좋은 상태를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지는 않는 걸까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투잡을 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은 잘 먹고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으며 집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녀는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고 강인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고 있고 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몇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15분 의식적으로 나를 살아있게 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고 중심을 잡게 해주는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피부로 느끼고 영혼을 움직이는 음악을 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난 아직 여기 있어.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당신을 웃게 만드는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 5페이지를 읽는 것. 아주 작은 기쁨의 조각이라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약이고 치유이며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무거운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출근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청소하기 싫을 때 자신을 다그치는 것처럼 당신은 행복과 가벼움, 평화를 향해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의 행복을 훔쳐가는 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것은 항상 거창한 트라우마나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천 번의 작은 상처들, 즉 사소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을 느낀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만듭니다. 행복에는 조용하고 교활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인스타그램을 열고 누군가의 완벽한 하루, 완벽한 몸매, 완벽한 휴가를 봅니다. 그것이 연출되고 보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현실을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느꼈던 소소한 만족감은 부족함으로 변질됩니다. 둠스크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 분노, 비극을 접하며 우리는 세상이 온통 문제투성이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아침 첫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의 공포와 불안, 결핍을 먹이면서 어떻게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 역시 교활한 도둑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뒤처지고 있다고, 휴식은 게으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 후에야 행복이 허락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숨 쉴 틈을 달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방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는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방치가 쌓여 당신의 영혼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만큼 기쁨을 빠르게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공간이며 당신의 관심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알림 하나하나, 비교 하나하나를 통해 그것을 조각조각 훔쳐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습관, 앱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경계를 설정하세요. 아침 시간을 당신의 인생이 걸린 것처럼 보호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매일의 행복을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행복은 기분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근육과도 같아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스템, 리듬,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영감에 차서, 에너지 넘치게, 그날의 단어를 정하고 그것을 당신의 다으로 삼으세요. 다음으로 하루에 단 10분 기쁨 충전 시간을 가지세요. 변명은 없습니다. 생산적일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는 10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주방에서 춤을 추거나 햇살을 쬐거나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의 뇌에 쌓인 스트레스를 초기화하고 당신의 신경계에 너는 살아남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야. 좋은 기분을 느껴도 괜찮아 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밀 무기인 감사를 연습하세요. 거창한 감사가 아닙니다.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기분 좋은 순간, 친구의 메시지에 웃음이 터지는 순간, 그 순간을 멈춰서 이건 소중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해주세요. 우리의 뇌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데 익숙하지만 올바른 것을 알아차리도록 재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에 예라고 말하세요. 의무감 때문에 예라고 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삶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에 예라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5번째, 행복하기 어려운 날들에 대하여. 어떤 아침에는 행복이 아주 낯선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러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슬픔, 무언가를 상실한 아픔, 원치 않는 삶에 갇혀버린 막막함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순간에 당신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웃지 않으면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그저 애쓰는 것입니다. 성공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애쓰는 것.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물 한 잔을 마시려 애쓰고 창문을 열어 빛이 얼굴에 닿게 하려 애쓰는 것. 속으로 울고 있더라도 거울 속 자신에게 5초 동안 미소 지으려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고통을 지우지는 못하더라도 고통을 통과할 길을 만들어주는 작은 실천들. 그것이 힘든 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짜로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 영원히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복이 항상 요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행복은 아주 조용합니다. 공황 발작이 끝난 후 마침내 내쉬는 한숨 속에 내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밖으로 나가 걷는 5분의 산책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먹기를 선택하고 울기를 선택하고 느끼기를 선택하고 살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당신은 슬픔과 평화를, 분노와 기쁨을, 애도와 웃음을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며 항상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날에는 스스로에게 불완전할 수 있는 허락을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은 치유된 자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부서진 곳에서도 괜찮지 않을 때에도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요.
행복은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심이고 연습이며 매일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밀어붙여야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끼는 용기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힘들 때조차, 세상이 시끄럽고 당신의 마음이 조용할 때조차 말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어지럽고 예측 불가능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신성하며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공기가 피부에 닿게 하세요. 당신이 여전히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세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노래를 트세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설령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하는 것이 어쩌면 당신이 정말 괜찮다는 진실로 당신을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세요. 인생이 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소중하고 이 삶은 당신의 것이며 아직 사랑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힘든 날들이 당신에게서 그 사실을 훔쳐가게 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기쁨의 한순간, 평화의 한숨,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여러분,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행복이 마치 복권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인생,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기시나요? 만약 행복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마치 저 멀리 있는 결승선에서 주어지는 보상처럼 기다립니다. 그 회사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야. 살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해지겠지.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늦춰주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기쁨이 저절로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특히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지치고 번아웃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보다 머릿속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리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자체가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행복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일 때 말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가짜 기쁨을 줬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위에 억지 미소를 덧씌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소 짓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 아무리 작고 희미하더라도 여전히 살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작은 불씨,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젠가라는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라는 희망 고문에 익숙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대기업에 취직하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면, 그때가 되면 비로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이제 행복해도 좋아라는 초록불을 켜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살만 빼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승진만 하면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거야. 이 말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덫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넌 아직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어.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잖아. 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 인생의 대기실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보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미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집을 사고 그 후에 진짜 인생을 시작하리라 다짐했죠.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늘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야. 난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준비가 안 됐어. 친구들이 여행이나 모임에 초대해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집중해야 해. 기쁨은 나중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하던 직장을 얻었지만 그곳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샀지만 텅 빈 공간은 공허함만 안겨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왔지만 기쁨을 미루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떻게 마음을 연결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미나는 수년이 흘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느 정거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젠가라는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연애 상태, 당신의 과거를 모두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나는 살아있고 이 순간에 감사해라고 되뇌는 것.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주방에서 막춤을 추는 것. 나를 지치게 하는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를 채워주는 무언가에 예라고 말하는 것. 당신의 달력에는 행복이 도착하기로 예정된 마법 같은 날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정표를 통과했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기다림을 멈출 때, 미루는 것을 멈출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당신의 진짜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할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 행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햇살이 비추듯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복에는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마치 부차적인 것, 선택사항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다른 모든 중요한 일들이 끝난 후에나 누릴 수 있는 사치품처럼 여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나요? 마감일을 맞추고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나요? 우리는 직장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합니다. 몸이 휴식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업무, 또 하나의 회의, 또 하나의 부탁에 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한 무언가를 할 때면 갑자기 그것이 이기적이고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근육이 아니라 기분처럼 다룹니다. 당연히 찾아와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행복은 기술이고 연습이며 반복해서 가꾸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라톤을 위해 훈련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사업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몸을 단련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고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직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왜 평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 걸까요? 왜 회의 시간을 잡는 것처럼 웃을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 걸까요? 왜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기분 좋은 상태를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지는 않는 걸까요? 홀로 2아이를 키우며 투잡을 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은 잘 먹고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으며 집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녀는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고 강인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고 있고 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몇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15분 의식적으로 나를 살아있게 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고 중심을 잡게 해주는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피부로 느끼고 영혼을 움직이는 음악을 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난 아직 여기 있어.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당신을 웃게 만드는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 5페이지를 읽는 것. 아주 작은 기쁨의 조각이라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약이고 치유이며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무거운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출근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청소하기 싫을 때 자신을 다그치는 것처럼 당신은 행복과 가벼움, 평화를 향해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의 행복을 훔쳐가는 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것은
항상 거창한 트라우마나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천 번의 작은 상처들, 즉 사소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을 느낀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만듭니다. 행복에는 조용하고